지금 뭐 즉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법조항에 있는데 왜 국가기록원에서 13일서부터 와갖고 이 분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쟁점 아니에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황교안 권한대행의 월권에 해당되는지는 그러니까 그 법에 이제 좀 애매한 지점은 있지만 그래서 법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하니까 그런 지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왜 생산자와 지정권자의 일치가 중요하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록문인지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월권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걸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 작업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치된 경우인데 생산자와 지정권자가 일치된 경우에도 6개월이 걸린 작업이었는데 일치되지도 않는데 2달 만에 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빨리 숨기겠다라는 거하고 그렇게 거의 비슷한 의심할 얘기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예. 2달이란 기간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대선 날짜가 정해져서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까지가 2달 지금 조금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이 봉인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였기 예.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의혹이 있겠는 예. 거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늘 처음 나오셔서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좋네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혹시라도 안종범 수석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조윤선 전 장관 구속돼 있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되어 있죠. 자, 이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그냥 청와대 일반 자료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 자료가 지금 청와대에 있잖아요. 형사 피의자가. 이 자료가 황교안 대행이 법무부 장관 때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이것을 유불리로 따지면 당장 30년 봉인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맞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론이 필요한 대목이죠, 이거에. 네. 그거를 이제 6개월 정도의 이관 작업을 하도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황교안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권 차원에서 치부를 감추거나 은폐하는 구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걸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거네요. 그렇죠. 선의로 네. 보니까. 이게 선의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분노할 아니, 수는 그래서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대통령이 있죠. 기록물 생산한 쪽이 예. 이걸 갖다 대통령이 기록물 기다 아니다 할 수 없고.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라니까. 그 전문위원회죠. 전문위원회에서. 예, 알았어요. 이건 다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이런 좋은 선의를 갖고 기록물법이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2달 내에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에 이런 거 가져오라 그러면 압수수색할 때 예. 우리가 전부 다 그 봉인됐다. 그렇죠. 이러면 그런 지적을 안 낼 하는 때 거죠.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안 가져오고 대통령한테 무슨 수사할 때 들이댈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 이 수사란 거는 신속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척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김기춘 피의자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유죄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안종범, 김기춘, 정호성, 조윤선 이분들이 다 청와대에 있을 때 발생됐던 블랙리스트라든지 그것과 관련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통령 또 뇌물죄까지도 지금 같이 기소가 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덮일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요. 예. 지금 황교안 총리가 만일 30년 그걸 2개월 내에 지정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신을 비롯한 좀 전에 말씀드린 김기춘 등의 어떤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의심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정 기간이 따로 있는 거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없으면요. 검찰의 수사를 마친 후에 지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10분 전에 그거 여쭸더니 이제 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 지금 그렇게 미묘한 시점이니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해라. 이거는 조만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피의자들을 우리가 엄호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은 안 되겠다. 하시라. 하고 난 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지정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사실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요. 그럼 국민들의 의혹이 다 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2달 만에 일을 처리한다고 다 묶어버리면은 드디어
대한민국 특수본 2기가 청와대 들어가 본데 뭘 가져올까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진돗개나 갖고 오겠죠. 진돗개도 나갔습니다. 예. 아, 나갔어요, 진돗개도? 그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6개나 돼가지고. 아니. 그 뭐 군사 기밀. 예. 황교안 총리가 이 6개를 언제든지 그 들이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 이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이제 정치적 결단을 안 내린다면은 순전히 법적으로 함이 있죠. 청와대 기록물 중에 뭐 군사라든가 정무직 인사에도 관한 거는 그 비밀로 하도록 돼 있네요. 예. 그러면 그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근거는 있는데 네.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데 국민들은 13가지 혐의로 지금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번 탄핵 사유에서도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이런 게 탄핵 사유 중요한 사유 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자 청와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 피의와 혐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자료를 보여줘야지 왜 자꾸만 덮으려고 그러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법과 예. 정치와 현실의 그 어떤 괴리죠.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있죠. 어떤 당신 잘못됐다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왜 정무직 인사들 그 예. 인사에 관한 자료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일 공개되면은 지금 그 공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문체부 인사라든가 좀 관련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본인 당사자, 그 아무 잘못 없는 당사자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항까지 다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황교안 총리의 결국은 그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지 이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따져볼 대목이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12월 9일이죠. 정지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든지 또는 은폐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자신의 기록을 봐서 중량을 폐기됐다. 그 만약에 폐기한 근거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범법이죠. 그럼요. 그 기록물 관리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 대목도 밖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밖에서는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대통령께서 권한이 정지되고 난 다음에 혹시 어떤 일을 폐기했는지 또는 예.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계셨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 기자님, 지금 사태가 그냥 뭐 대통령이 무슨 다른 그 일탈하고 다른 불법을 한 게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4년 동안 사인에게 넘겼던 네. 국정농단이 이번 사태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연설문은 도대체 어떻게 나간 건지, 어떻게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끝나고 검찰 수사가 다시 개시된 지 따져보면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도 며칠 동안 또 움직임이 전격적인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4일 지났어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특검과 지금 검찰의 순서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먼저 하느냐, 대통령 소환을 먼저 하느냐. 예. 특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먼저 들어갔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 소환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그거부터 당연히 검찰, 왜냐하면 이전에 들어갔으면 인계되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도 지금 말하는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먼저 압수수색 하겠다라는 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일정이 먼저 잡혀야 되는데 그 일정보다 먼저 대통령 지금 소환조사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 건너뛴 것처럼. 근데 절대 건너뛸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선의로 봐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검찰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닐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12월 9일 예. 탄핵 의결되고 그다음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예. 그 안에 있는 조대환 민정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이, 이런 분들 주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수사라든가
탄핵 재판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국리라든가 작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통령한테 불리한 문서들, 그다음 기록물들 그걸 왜 놔둡니까? 제가 피고인이라 그래도 그거 안 놔두죠. 다 폐기해버려? 다는 모르겠지만 불리한 거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컴퓨터에 기록은 남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하드돼 있을 건 뭐 망치로 부수는 거야 뭐 시간은 많이 걸립니까? 지운 게 기록에 남죠. 그러니까 지우는 거. 중요한 얘기 지금 청와대에서 공공연하게 불리한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의 말씀하시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예. 만약에 지금 청와대 민정 쪽에서 대대적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대적으로는 표현을 안 썼어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폐기하라고 하면 청와대에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불법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또 황교안 대행까지도 가세를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은 그때 이제 특수부에서 자 청와대 압수수색 합니다라고 들어보는데 완전 방어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렇게 근데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믿어야죠. 이게 6개월 정도의 이관 작업을 하도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황교안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권 차원에서 치부를 감추거나 은폐하는 구습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걸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거네요. 그렇죠. 선의로 네. 보니까. 이게 선의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분노할 아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통령이 있죠. 기록물 생산한 쪽이 예. 이걸 갖다 대통령 기록물 기다 아니다 할 수 아, 이제 없고 그 얘기 그만하시라니까. 좀. 그 전문위원회에서 좀 전문위원회에서 예, 알았어요. 그건 다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이런 좋은 선의를 갖고 기록물법이 있는데 제 의혹이 있겠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늘 처음 혹시인데- 나오셔서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좋네요. 아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아니,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혹시라도 안종범 수석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조윤선 전 장관 구속돼 있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되어 있죠. 자, 이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그냥 청와대 일반 자료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들입니다, 지금 다. 그 자료가 지금 청와대에 있잖아요. 형사 피의자가. 이 자료가 황교안 대행이 법무부 장관 때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관계된 일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이것을 유불리로 따지면 당장 30년 봉인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맞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론이 필요한 대목이죠, 이거에. 네. 그거를 황교안 대행이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2달 내에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의심을 것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에 이런 거 가져오라 그러면 압수수색 할 때 예. 우리가 전부 다 그 봉인됐다. 그렇죠. 이러면 그런 지적을 하는 안낼 때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안 가져오고 대통령한테 무슨 수사할 때 들이댈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 이 수사란 거는 신속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척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김기춘 피의자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유죄 확정이 되지는 지금 즉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법조항에 있는데 왜 국가기록원에서 13일서부터 와갖고 이 분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쟁점 아니에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황교안 권한대행의 월권에 해당되는지는 그러니까 그 법에 이제 좀 애매한 지점은 있지만 그래서 법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하니까 그런 지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왜 생산자와 지정권자의 일치가 중요하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록물인지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월권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걸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 작업을 하는데. 네.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치된 경우인데 생산자와 지정권자가 일치된 경우에도 6개월이 걸린 작업이었는데 일치되지도 않는데 2달 만에 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빨리 숨기겠다라는 거하고 그렇게 거의 비슷한 의심할 얘기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2달이라는 기간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대선 날짜가 정해져서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까지가 2달 지금 조금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이 봉인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였기 예.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런 의혹이 지금 있는 네, 거거든요.